안녕하세요. 든든TV입니다. 현재 일본의 태풍 4호 에어리가 상륙하여 일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고치 TV에서 고치현에 따르면 태풍 4호 에어리의 접근에 의해 선상 강수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가 많이 내려 농업 피해가 스자키시와 나카토사초를 비롯한 7개 도시에 2억 7천만 엔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상 강수대란 폭우의 원인으로 적나눈, 즉 강한 비구름이 띠의 형태처럼 연속으로 생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것은 스자키시의 묘가로 침수 및 토사의 유입으로 인해 8,700만 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 피해에 대해서는 스자키시와 나카도사초에서 하우스 안의 설비가 침수된 것 등에서 1억 1,200만 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의 합계는 204헥타르 남짓이며 피해 금액의 합계는 2억 7천만 엔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현은 계속해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 등에서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자키시 우라노 내에서는 토사 붕괴로 주택 한 동이 전파된 것 외에 마루이 침수가 4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총 15동, 마루 아래 침수가 7개의 도시에서 총 49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 관련으로는 플레저 보트나 어선이 침수되거나 전복되는 피해도 나오고 있어 고치현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현지 시간 7월 6일 자동차용 마이크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공장인 일본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시의 가와지리 공장이 지난 7월 5일에 일시 가동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리케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르네사스는 가와지리 공장이 태풍 4호로 인해 송전선 낙뢰가 떨어져 전압이 매우 짧은 시간에 낮아지는 순간 전압 강화가 발생해 가동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네사스는 순간 전압 강화에 대비해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번 낙뢰 사태로 인한 전압 강화가 예상을 크게 넘어서 약 90%의 생산 설비가 정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르네사스는 일부 공정은 이미 생산을 재개했으나 제품 폐기와 가동률 저하로 최대 2주 1분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르네사스는 7월 6일에는 일부 공정에서 생산을 재개했으며 7월 11일에는 가동 중단 전 생산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야후 재팬의 날씨 예보에서 시즈오카현에서 토네이도 주의 경보가 발표 중입니다. 동해 지방에서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여 활발한 비구름이 시즈오카현 서부에서 아이치현 동부를 통과 중입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에서는 아치 구름이 나타났고 아치 구름은 돌풍의 징조가 되는 위험한 구름입니다. 발달한 비구름 아래에서 강한 강수 등에 의해 형성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하강기류가 되어 지상에 도달하면 그 기류의 끝이 주위에 있는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 아래로 잠입함으로써 가스트 프론트라는 소규모 한랭전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가스트 프론트에 의해 발생하는 구름이 아치 모양으로 퍼진다고 해서 아치 구름이라고 불립니다. 아치 구름이 출현하는 곳은 정난운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 구름의 접근은 돌풍이나 심한 뇌우 등의 전조가 됩니다. 하마마스시의 아메다스에서는 비구름 접근 시 최대 순간 풍속이 16.7mps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조카현, 아이치현, 기우현, 나가노현에는 토네이도 주의 경보가 발표되고 아치 구름이 다가오면 가능한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동해 지방의 비구름이 저녁까지가 피크로 밤에 걸쳐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낙뢰, 돌풍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는 7월 5일 아침 나가사키현에 상륙한 태풍 4호는 오전 9시에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 전했습니다. 다만 서일본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우가 되고 있어 고치현에서는 토사 붕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고치현에 발생한 토사 붕괴 현상은 높이 30m에서 폭 50m에 걸쳐 토사가 퍼져 전면 통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카도사초에서는 바닥상 침수가 10cm 이상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치현 동부에서는
오후까지 격렬한 비가 내릴 우려가 있어 계속 경계가 필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무더위와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되며 현지 시간 7월 7일에도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고 오후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격렬한 뇌우의 우려가 있고 날씨가 급변하기 쉽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낙뢰나 돌풍 그리고 하천의 급격한 증수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또 넓은 범위에서 무더운 상태가 이어져 동해에서 서쪽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씨 전후까지 오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열사병에도 주의 및 경계가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주말에 걸쳐서도 계속될 것이라 비, 바람의 강함에 주의가 필요하며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계속될 것 같다고 습도가 높으면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방심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했습니다. 일본 도카이 TV 뉴스원에서는 갑자기 오는 게릴라 뇌우를 만났을 때 주의할 점을 전했습니다. 우선은 튼튼한 건물에 들어간다. 번개와 하천의 증수로부터 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하는 피한다. 가파른 폭우라면 배수가 불가능해진 물이 넘쳐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로 도망치자. 다음에 차를 타고 있는 경우는 차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만약 번개가 차에 직격했다고 해도 차체를 전해 전류는 지면에 도망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나무 근처는 위험합니다. 나무 그늘에서 비를 피하면 안 됩니다. 나무에 벼락이 떨어질 경우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번개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떨어져 주십시오. 번개는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고 해도 갑자기 근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번개 소리가 들리면 이미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주의하세요. 라며 게릴라 뇌우를 만났을 때 행동 요령을 전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타시에서는 약 1시간 정도 뇌우가 내리고 우박도 내렸습니다. 미나미구에서는 아치 구름이 나왔군요. 비, 천둥 정말 대단했어요. 북쪽에서 거무스름한 구름이 와서 양동이를 뒤집은 듯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펑 하고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18시가 넘어서 집에 왔더니 전류 차단기가 떨어져 있어서 정전이 되었어요. 초조했지만 냉장고 속은 무사했어요. 최근 쿠름에 오무타 등 폭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까지는 이런 일은 없고 수해안은 떨어진 지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에 70mm, 수시간으로 120mm 이상의 폭우를 내리는 상황이 되어 기존의 상황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대책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폭우에 대처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또인가? 지면의 온도도 높고 어느 산에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날씨 뉴스는 아마추어 집단으로 업계 내에서 유명합니다. 웨더 뉴스로 전직한 선배가 레벨이 너무 낮아 다른 민간 기상 회사로 옮겼습니다. 게릴라 호우라든가 게릴라 뇌우라든지 기상 용어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모토 이시바시 사장의 말놀이입니다. 매일 이런 쓰레기 같은 예보라 정말 프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날씨가 바뀌기 쉽다가 아니고 날씨 예보가 바뀌기 쉽다이군요. 최근 날씨 예보는 전혀 맞지 않는다. 몇 시간의 날씨 예보가 바뀌기 때문에 주간 날씨는 참고로 하고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